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멘델의 유전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델은 완두를 재료로 사용하였는데 완두가 유전 재료로 아주 좋았습니다. 아마 다른 재료를 사용했으면 상당히 실패했을 가능성이 많죠. 완두가 유전 연구의 재료로 유리한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 완두는 구하기 쉽고 기르기도 쉽습니다. 만약에 소를 사용했다 이러면 어떨까요? 소 한 마리에 몇백만 하죠. 몇백만을 하고, 그리고 기르는 것도 쉽지가 않죠. 다음 두 번째로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하고 한 세대가 짧고 자손수가 많습니다. 완두가 많이 달리는 거죠. 몇천 개씩 달리겠죠. 소는 한 번에 소 마리수가 한 마리, 두 마리, 잘하면 두 마리 이렇게 넣죠. 그러면은 통계 처리가 어렵습니다. 통계 처리가 어렵고, 네 번째로 대립행길이 뚜렷합니다. 대립행길이 뚜렷하고, 다음 자화 수분이 잘 되어 순종을 얻기가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멘델은 유전 연구의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멘델이 사용한 대립행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멘델은 꽃의 색깔을 사용을 했습니다. 꽃의 색깔이가 보라색과 흰색, 다음 씨의 모양을 했죠. 둥글고 주름지고, 다음 씨의 색깔 황색과 녹색,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콩깍지의 모양이 매끈한 거하고 주름진 거, 다음 콩깍지 색깔 녹색과 황색, 콩깍지 색깔하고 씨의 색깔을 보면은 우열의 색깔이 다르죠. 다음 꽃의 위치, 꽃이 줄기 옆에 나는 거하고 줄기 끝에 나는 거, 다음 키가 큰 거와 작은 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대립행길의 수를 한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가지의 대립행길을 사용을 했죠. 다음은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서 제일 먼저 우열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열의 법칙은 순종의 대립 행질끼리 교배시켰을 때 잡종 제1대, 앞으로는 F1이라고도 사용을 합니다. 잡종 제1대에서 어버이의 우성 행질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우열의 법칙이랍니다. 즉 황색 완두와 녹색 완두 순종을 교배했을 때 잡종 제1대에서는 완두가 모두 다 황색입니다. 황색. 한 가지 행질만 나타나죠. 즉 우성인 행질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음은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을 때, 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교배했을 때 잡종 제1대에서 둥근 완두만 나타난다는 거죠.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는 안 나타납니다. 이게 뭐 한 개만 얻었을 때가 아니고 100개를 얻건 1000개를 얻건 잡종 제1대에서는 둥근 완두만 나타납니다. 다음은 키 큰 완두와 키 작은 완두를 교배했을 때 모두 키 큰 완두만 얻어집니다. 이런 것을 우열의 법칙, 즉 우성인 행질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열의 법칙을 했는데, 이 우열의 법칙,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해서 둥근 완두만 나타난다는 거, 이것은 바로 표현행을 나타낸 거죠. 표현행을 나타낸 거고, 유전자행으로 나타내는, 유전자행은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버이 둥근 순종은 둥글거 라운드에서 R을 따와서 대문자 R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이기 때문에 두 개로 이루어진 거죠. 다음은 주름진 완두는 소문자 R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교배를 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단원에서 생식세포 분열을 공부할 때 유전자의 숫자가 반으로 가미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대문자 R에서 반으로 감되면 대문자 R 한 개가 들어있겠죠.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소문자 R에서는 생식세포 생성될 때 반으로 줄어들면은 소문자 R이 이루어지겠죠. 소문자 R.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대문자 R, 소문자 R이 됩니다. 그래서 잡종 제1대에서는 대문자 R, 소문자 R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유전자행이고 표현행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둥글다고 했죠. 둥글다 했습니다. 둥글다. 표현행은 둥글고 유전자행은 대문자 R, 소문자 R입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우리가 우열의 법칙을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멘델이 순종인 항색 완두와 녹색 완두를 교배했을 때 잡종 제1대에서는 모두 항색 완두만 나타난다. 잡종 제1대에서 모두 항색 완두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조금 전에 그 앞 페이지에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고민해서 수업 시간에 한번 발표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는 잡종 제1대에서 나타난 항색 완두가 순종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했는데 이것은 조금 어렵죠.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멘델의 두 번째 유전 법칙으로 분리의 법칙입니다. 분리의 법칙.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얻은 잡종 제1대 F1이죠. 이것을 자화수분시켰을 때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 쌍의 대립행질 유전자가 분리되어 다른 생식세포에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여기에서는 표현행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표현행만 나타나 있는데 유전자행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잡종 제1대에서는 둥근 완두이기 때문에, 자, 둥근은 잡종 제1대니까 대문자 R과 소문자 R로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즉 꽃가루와 밑씨가 만들어질 때 유전자가 큰 R, 즉 대문자 R 이루어진 꽃가루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소문자 R로 이루어진 꽃가루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생식세포 이와 같이 분리되어서 들어가는 현상, 이것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분리의 법칙 때문에 잡종 제1대에서는 우성과 열성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납니다. 즉 잡종 제2대에서는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같이 나타나는데, 멘델이 실험하였을 때 둥근 것이 5,474개, 주름진 것이 1,850개, 약 3대 1의 비율로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리의 법칙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서 분리의 법칙은 조금 전에 우열의 법칙에 얻어진 잡종 제1대를 자화수분시켰을 때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현상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버이의 경우에 둥근 순종 완두니까 대문자 R이죠. 그리고 주름진 완두를 의 순종은 소문자 R. 자, 여기에서 대문자 R의 경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대문자 R 요것만 나오죠. 다음 주름진 완두에서는 소문자 R만 나옵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잡종 제1대 대문자 R, 소문자 R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자 여기 잡종 제1대의 생식세포 자 요 왼쪽이 꽃가루가 만들어진다고 보면은 자 대문자 R로 이루어진 꽃가루가 있을 수 있고 소문자 R로 이루어진 꽃가루가 있을 수 있겠죠. 다음 미씨의 경우에 대문자 R로 이루어진 거 있을 수 있고 소문자 R로 이루어진 게 있겠죠. 이와 같이 분리된다는 거. 이것이 분리의 법칙이고 이제 이 꽃가루와 미씨가 합쳐져야 새로운 개체를 형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대문자 R이 합쳐지면 대문자 R 순종 둥근 완두가 얻어집니까? 그 다음은 이제 소문자 R과 대문자 R이 합쳐지면 대문자 R, 소문자 R 즉 잡종 제1대와 같은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잡종 제1대와 같은 유전자.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합쳐지면 역시 대문자 R과 소문자 R F1과 같은 인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 두 가지는 대문자 R, 소문자 R은 표현형은 뭐입니까? 잡종 제1대 표현형이 뭐였죠? 둥근 완두였죠. 둥근 완두. 둥근 완두 잡종이 두 개고 다음은 그 둥근 완두 순종 둥근 것이 또 위에 한 개 있었고 마지막에 소문자 R과 소문자 R이 합쳐지면은 소문자 R 주름진 완두 순종이 하나 얻어졌죠. 주름진 완두 순종이 하나 얻어졌습니다. 따라서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몇 대 1인가요? 3대 1입니까? 3대 1로 분리가 됩니다. 이것은 분리의 법칙의 결과로서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3대 1로 분리가 되고 유전자형의 비로 나타낸다면은 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유전자형은 자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R이 몇 대 몇 됩니까? 1대 2대 1이 1의 비로 분리가 되죠. 그렇지만 표현형은 3대 1이죠. 자, 키 큰 완두 잡종 제1대네요. 큰 T, 작은 T, 대문자 T, 소문자 T죠. 자가 수분하여 얻은 자손의 표현행과 유전자형의 비율은 각각 얼마가인가 돼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 유사한 것을 했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